예, 지금부터 제 207차 현배왕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글로벌 합성 생물학 동향 및 육성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지금 글로벌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또 키우려고 하는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글로벌 동향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성구 소장님이십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소 합성생물학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한국효소공학연구의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이사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합성생물학 동향 및 육성 전략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물과 자산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분야를 놓고 보면은 분자생물학이나 유전체 편집과 같은 이런 바이오 기술들이 빅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또 실험 자동화나 로봇, 신소재 이런 기계 전자 물리 기술들을 만나서 새로운 뉴 바이올로지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바이올로지가 이런 생물학과 공학, 전자공학 등이 다 파편화되어 있었다면 뉴 바이올로지는 디지털 데이터와 자동화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다 하는 점에서 많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혁신 이슈로 2000년 이후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큰 보고서를 2000년 5월에 낸 게 있습니다. 이게 The Bioevolution이라는 보고서였는데 이게 보건의료, 농수산, 소재 서비스, 에너지 등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한 400가지 정도의 바이오 산물을 현재 또 앞으로의 기술적인 요소 또 성장 가능성까지 분석을 해서 10년, 20년, 30년간 어떻게 이 바이오 시장에서 이게 확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긍정적 전망은 이제 화이트 박스까지를 포함한 거고 부정적 전망은 이제 그 밑에 그 필드 스퀘어만 나타낸 건데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분야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 부정적의 가장 큰 변수가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이제 바이오 기술에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전망으로 봤을 때에는 세계 경제의 파급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최대 약 4조 달러까지 팽창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적 투입 요소의 60% 이상을 바이오 기술과 연관된 부분들이 점유하게 될 거고 전 세계 질병 관련 비용의 약 45%까지가 경감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4조 달러라는 게 얼마큼 큰 규모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가 예측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규모하고 또 글로벌 국가 경제 규모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내 약 100조까지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조가 2030년 세계 경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팽창을 한다면은 바이오 경제의 한 5% 정도를 우리나라가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디지털화된 바이오 경제가 궁극적으로 20년 후에 얼마큼 커지느냐 하는 4조 달러는 현재 올해 인디아의 그 국가 총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경제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은 해 포브스지에서는
이 맥킨지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이런 그 바이오 기술의 팽창에 가장 중요한 리딩 엣지를 형성하는 것이 합성생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바이오 기술의 바이오 성장과 파급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이 왜 그렇게 그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오 창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생명체는 DNA에 의해서 관련 정보를 전부 저장을 하고 있죠. 그 DNA 정보량이 여기 이제 호모사피엔스를 보시면은 약 290 밀리언 베이스 페어, 또 효모는 12 밀리언 베이스 페어, 이콜라이는 약 5 밀리언 베이스 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브리테니카가 32권짜리 책인데 브리테니카에 있는 모든 글자 수의 합만큼이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의 베이스 페어 숫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브리테니카 전지를 혹시 보시면은 저만큼의 유전자 정보를 글자 수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세포들이 30조에서 50조 개가 모여서 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생명체가 데이터 기반 시스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합성생물학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전체 정보가 초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휴먼 지놈 시퀀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10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3년 동안에. 근데 지금은 유전체 하나 규명하는데 1,000불, 우리 돈 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져서 이게 이제 맞춤 의료까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약 10여 년 동안에 100만 배 정도의 가격이 떨어지고 속도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서 10년마다 지금 한 60배 정도씩 이렇게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량이 늘어나도 앞에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디지털과 물리학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넘어갈 방법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물에 활용을 할 거냐 하는 전략이 이제 합성생물학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을 정의를 해보면은 이제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을 도입하여, 이 공학적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부품, 모듈화된 이런 그 단순한 거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 요소나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의 복잡성이나 극도의 다양성, 또 실험 방법의 바이오 실험 방법의 복잡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에서 합성생물학이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우하단에 여기 바텀업 방식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구현이 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 발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지능형 유전자 부품 회로를 만들어내는 거, 또 인공 유전체를 설계하는 기술들, 유전체를 편집 제어하는 기술들,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생합성 경로를 만들어내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게 그 바텀업 방식의 그 유전체를 우리가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실제 그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 유전체를 합성하는 기술이 현실화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 약간 상상 속의 일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설계 합성 기술들이 2010년대를 들어서면서 빠르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거의 인공 유전체 수준 메가 단위의 DNA도 오류 없이 합성을 하고 또 그거를 편집해서 오류를 교정하는 이런 기술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유전체의
제어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의학이나 화학 대사물질의 다양한 합성 기술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아편이나 터펜이나 카나비노이드 그러면 대마 성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성분들도 우리가 복잡한 대사계를 우리가 유전자 제작을 하고 이종에서 발현을 시켜서 이런 그 의학이나 또는 화장품이나 이런 원료로 쓰이는 기술들이 계속 확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세포의 행동, 세포의 정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제어하는 이런 알고리즘들도 실제로 적용하는 기술들이 2010년, 2015년을 전후해서 급속하게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런 화학적이거나 화학적 합성이나 이런 제어 기술뿐만 아니라 소재들에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는데 그 한 예로 섬유 분야에서 이런 소재가 바이오 기술로 생산이 되는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거미가 실크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하단에 이런 저장 기관에서 이런 깔때기처럼 이게 좁아지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섬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거미가 분비를 합니다. 분비되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N-C 터미널이 있고 가운데 반복되는 신장성이 매우 좋은 이런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미줄을 만드는 실크 단백질을 이제 유전공학적 방법 또는 합성생물학적 방법으로 재설계해서 제조합 실크를 발현하는 세균, 효모, 또 곤충, 식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거미줄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볼트 스레드라는 회사는 긴코 바이오웍스라는 합성생물학 회사의 자회사인데 효모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실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섬유나 화장품이나 또는 다양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죽과 같은 이런 소재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섬유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섬유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막걸리 같은 거 오래 두면은 초산 발효가 일어나는데 표면에 섬유소들이 뜹니다. 이런 섬유소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전자 설계를 통해서 이런 색소 성분이 미생물이 같이 만들어내게 됐을 때 색소 성분의 착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색소 성분이 만들어지는 세포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세포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직접 빛을 이용한 패턴을 이런 세포 표면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섬유소 표면에 만들어내서 이런 나노 섬유소로 착색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검정색 착색의 예인데요. 이런 지갑이나 뭐 이런 신발과 같은 이런 가죽 소재들도 미생물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례들이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섬유소를 나노셀룰로스라는 회사가 또 사업화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실이나 또 옷 같은 이런 소재들도 이 생물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소재로 산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에 이제 케미컬을 생산하는 예하고 또 섬유소를 생산하는 예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너무나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산업화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조합 효모 기반의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또 이 란자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철강 회사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이용해서 연료나 플라스틱 원료로 이용이 되는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잘 아시는 이 모더나사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긴코 바이오웍스라는 합성생물학 또 바이오바운드리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의료 목적의 핵산 제조와 같은 산업도 있고요. 트위스트 같은 회사는 역시 DNA 합성 비용을 반도체 기술하고 결합을 시켜서 기존에 알려진 거에 비해서 압도적인 DNA 합성 능력을 사업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신로직 같은 회사는 그러니까 미생물의 염증 감지 능력, 또 그 감지된 결과를 세포 제어에 직접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미생물이 이제 페닐 케톤 요증이나 과수산 요증과 같은 이런 대사 질환이 있을 때 그 대사 질환의 사이트를 직접 치료하게 되는 이런 치료용 미생물을 개발하는 데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2017년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모더나사가 이제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서 팬데믹 이전에 합성생물학의 대표적인 적용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헬스케어, 그 산업용 케미컬, 또 바이오 연료, 소프트웨어, 식품이나 드링크와 같은 산업, 또 그 외에도 커스터머 프로덕트들, 농업, 또 새로운 미생물의 어떤 설계나 제작, 또 자동화 플랫폼 등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그 합성생물학 기업들이 확장돼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하단에 있는 이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은 향후 5년, 10년 또 20년 이렇게 기간 동안에 그 프로세스 개선, 그 기존의 생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대체하고 원료를 변경하는 이런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의료 분야, 또 식품 분야, 화학 분야, 또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연료 분야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많은 그 컨설팅 회사들이나 예측 기관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합성생물학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약 24%에서 30%까지 예측하는 데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전 산업에 파급이 되면서 막대한 시장 창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경제 시대의 이제 핵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합성생물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및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플랫폼 기업의 두각으로 이제 앞선 국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이제 앞서 있는 국가들의 발전 속도하고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의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한 기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동향을 발제를 해봤는데, 첫째는 이제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제조 역량의 국가적 경쟁이 도드라진다 하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2년 9월에 우리가 바이든 이니셔티브라고 많이 얘기하는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합성생물학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합성생물학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로 선정을 했었고요. 일본도 작년입니다. 2.7조 원 규모의 합성생물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주요 기술의 어떤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합성생물학을 그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합성생물학의 발전의 속도와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만은, 이런 동향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전략 기술의 첨단 바이오 분야의 중점 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 22년 11월에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 전략이 발표되고 6대 핵심 기술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성생물학 말씀드린 육성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합성생물학 6대 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산 전략을 로드맵으로 해서 과기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의 구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1단계에서는 이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허브를 만들고 2단계에서는 특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통해서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제 이 시점에서 바이오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바텀업 방식을 구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개개인이나 개별 회사 또 개별 연구자들이 구현하기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오텍에서 프로토콜들이 대부분 이런 정밀 실험 기술이나 자동화에 적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물질이나 이제 데이터의 그 흐름이 그 하드웨어나 또 IoT 소프트웨어 적용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바텀업 방식이 실제로는 매우 고비용을 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실험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 부피를 최소화하고 또 고집적화해서 진행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빠르게 발전한 부분이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AI나 로봇을 접목해서 합성생물학의 DBTL,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러닝하는 요 과정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이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단계 또 디자인된 것들을 자동화 최소량으로 제조하는 단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세 번째, 이 제조된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얻는 방법,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와 앞에 디자인을 연계시켜서 학습하는 이런 과정을 DBTL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샘플과 데이터 흐름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메랄드 랩이라는 그 유명한 자동화 바이오 파운드리 한 예인데 기계연구소에서 에메랄드 랩의 자료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자료화해서 만들어줬는데 바이오 파운드리의 어떤 지향점 같은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를 실제로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긴코 바이오웍스를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볼트 스레드라는 섬유 회사나 또 모더나 사례를 들면서 긴코 바이오웍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원래 MIT에서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교수님이고 나머지 분들이 거기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처음 기업을 구상을 해서 200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2021년에 이제 기업 가치 22조 원 정도로 상장한 바이오 파운드리 회사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동화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생물학 실험 효율을 10배, 이건 아주 초기 데이터입니다만은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 같은 회사가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고, 이 회사도 실제로 이제 보시면 스트레인 테스트라고 상단에 보시면 3만 개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압도적인 속도와 비용으로 많은 디자인 결과물들을 테스트하고 그걸 다시 디자인에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 합성생물학 회사들에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의 어떤 효과 이런 거를 시스테마틱하게 잘 분석하고 있는 데가 이제 미국 DOE 산하의
내셔널 랩들 8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에자일 바이 파운드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DOE의 에자일 바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화합물을 상용화하는 시간을 2배 가속하고 관련 비용을 약 4배까지 절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의 각 단계를 이렇게 여러 미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2000년도에 바이오파운드리 사전기획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타당성 기획을 진행을 했고, R&D 단계의 DBTL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고도화하는 이런 부분을 핵심 목표로 놓고 바이오파운드리에 대한 기획에 들어갔고, 이후에 3년간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돼서 기획 그룹이 여러 나라, 이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서 전문가들을 인터뷰도 하고 또 선진 기관들을 전략 같은 거를 계속 방문해서 분석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K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 설계를 했는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그 속도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산학연의 수요에 대응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에자일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제가 선택한 전략이고, 바이오파운드리 운영을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또 긴코를 통해서 획득한 부분, 또 민간과의 역할을 구분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제 산학연 수요를 연계시키는 부분, 또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민간에서는 실제로 높은 경쟁력을 갖는 제품화 구조를 지향하는 이런 형태의 바이오파운드리 및 합성생물학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설계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21년, 22년, 23년 동안 이제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총 응답자 500여 명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97% 이상이 실제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사를 보였고, 심층 수요조사에서는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단축하거나 바이오 데이터 생산 활용에 도움이 되거나 또 단순 반복 업무를 축소하거나 하는 등의 기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22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가 약 3천억 정도의 사업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최종 통과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인프라 구축과 내역 사업이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기반 기술 및 활용 기술에 대한 내역 사업 2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내역 사업 첫 번째 내역 사업의 3개 중점으로 구분돼서 설계가 됐는데, 먼저 이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파운드리 자동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 합성생물학 허브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파운드리 센터의 건립에 대한 중점이 있고, 그 이후 글로벌 수준의 DBTL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점이 있고, 또 이런 그 관련 시설들 및 그 워크플로우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모듈을 개발하는 중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3개의 중점으로 구성된 인프라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또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중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술 개발 중점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하고 동시에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그 개연성이 적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필요성은 있으나 동시 추진은 안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합성생물학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도 축소되었지만은 추진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워크플로우를 38개의 워크플로우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2개를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추진하게 본 사업에서 되고요. 이 워크플로우들이 바이오 기술에 적용되기 위한 그 수준을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나누어서 더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그 R&D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관련 R&D가 추진이 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밑에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실험 부피, 실험 개수, 재현 예측력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바이오 실험에 소요되는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합성생물학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결국 합성생물학이 제시할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관련 비용은 최소화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그 바이오 파운드리를 산학연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사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냥 전략만 제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조기에 소규모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앞에 말씀드린 DBTL에서 특히 이제 국내에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제작에 대한 부분, 디자인 빌드 부분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 생명연과 카이스트가 이제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를 구축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DNA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복잡한 그 유전자 단위들 부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유전자 구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는 약 130 해서 약 수십만 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 중에 가장 최적화된 거를 단기간 내에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할 때에도 이런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자동화 중이고 속도 향상 효과가 이제 현재 초기 단계에서도 10배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년 안에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빌드라고 표현해 놓은 이 부분이 이제 DNA 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라이브러리의 어떤 제작을 무인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전자를 필요한 그 분자생물학적 모든 실험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플레이트 기반으로 이제 수만 개의 라이브러리를 단기간 내에 형성을 시키고 그를 분석하는 것까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다양한 샘플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선택적인 그 필요성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흔히 이용되는 오픈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앞으로 그 기술적인 발전이 다양하게 저희가 변형시키고 새로운 타겟에 접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가 저희가 말씀드린 3년간의 이런 그 기획과 그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많은 그 관심과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기부 또 산업부, 농림부 등 부처 또 여러 그 지자체들 그 외에 이제 미국의 DOE라든지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나 또 미국 세계 그 응용 미생물 학회 또 미 상원 조사단 등이 방문을 해서 한국의 이런 합성 생물학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그 노력과 함께 저희는 새로운 국가 그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 협의회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이걸 22년도에 만들어서 23년도에 사단법인을 전환하고 24년도에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협의회는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앞에 말씀드린 육성전략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유튜브에 시청하실 분들도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네트워킹 기회를 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가 도움을 드리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기부하고 또 산학연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연 또 그 사내 대표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구성한 기술산업분과 교육네트워크분과 정책제도분과 그리고 ICT 융합분과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국내 합성생물학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참여 회원으로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의 연구나 산업화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과기부 지원으로 이 발전협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발전협은 앞에 말씀드린 파운드리 관련된 이 사례 개발이나 활성화에도 역할을 할 거고, 또 발전협을 통한 국내 국제 네트워크의 확대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병환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이 아이코아 사업단하고도 일부 연관성 갖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조직 구축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짧은 동안에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 또 글로벌 MOU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미 공동 심포지움을 2번에 걸쳐서 지금 정례화해서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미국의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가 미국 측 파트너가 돼서 미국 현지에서 또 관련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고, 23년 12월에는 영국 임페리얼 대학과 런던 바이오 파운드리와 저희가 카이스트 생명연이 중심이 된 이런 다자간 MOU도 체결하고, 24년도 GBA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 행사를 한국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MOU 및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하고 있고, 향후에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을 견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 전문 인력 양성, 스타트업 바이오 파운드리 활용 지원,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에 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타 사업 및 말씀드린 이 발전협을 통한 생태계 육성 등의 사업 외에도 올해는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들의 개발에 대한 그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제조라고 하는 산업체 중심의 합성생물학 산업화 촉진 사업도 산업부 중심으로 지금 기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파운드리의 역할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특히 이제 말씀드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에게 저비용으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
기술 또 안보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인프라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더 고도화된 바이오파운드리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거를 이제 바이오파운드리의 역할 및 활용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바이오파운드리 및 합성 생물학 생태계 육성이 이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핵심 기술을 합성 생물학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신산업으로 이행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훌륭한 그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오늘 자세히 공부를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정부 투자 계획도 지금 확정이 됐고 보니까 2,978억을 5년간에 걸쳐 투자한다고 됐는데 그럼 이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이제 세팅이 될 텐데 지금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저희가 신청했었던 금액이고요. 신청했고 실제로는 이제 그게 다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인프라 사업하고 또 연구 개발하고를 분리시켜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예타가 통과된 거는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부분만 분리해서 통과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분리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1,263억으로 축소 통과가 되었습니다. 1,263억으로요. 네. 그럼 인프라는 세팅이 지금 이제 되는 단계 가고 있겠네요.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이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 부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된 예산에 맞게 상세한 그 수정 설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에 맞게 수정 설계가 되고 25년부터 그 사업 착수가 돼서 조기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센터 구축이나 관련된 워크플로우의 준비 또 그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달성을 하고 사업 후반기에는 이것들을 실제로 구동을 하면서 사례화된 검증 사례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제 도합 5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이 바이오 파운드리에 그 세팅이 된 걸 이용을 하고 도움을 받을 시기는 언제쯤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향후 세팅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부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가동을 하고 성능을 100%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업 후반부에 그때 가야지 이게 완성도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가장 공통적이고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초기 3년 이내에 빠르게 부분적으로라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관련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서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다 구동하고 활용하는 거는 좀 더 말씀드렸듯이 좀 더 후반부라 해야 되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바이오 기술에 사용되는 어떤 효소 개발이라든지 균주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부 기능은 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또 유전자의 설계 제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초기 3년 이내에 그 기업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 세팅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정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유튜브에 나오셔서 그 공지를 좀 하시고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의 그 성패는 사실 구축 일단은 그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실제 이제 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기업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도움을 받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 또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 더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이성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보 좋은 정보였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좋은 정보 많은 홍보해 주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7차 현배왕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